자,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불을 켤 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전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당연한 걸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억 명이나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힐 빛에 대한 이야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7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2030년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발전소 더 짓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정말 모두를 위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거창해 보이는 약속, SDG 7이 대체 뭔지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유엔이 내놓은 공식적인 목표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적정 가격.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둘째, 신뢰성. 맨날 끊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셋째, 지속 가능성. 우리 지구에 부담을 주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에너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박자가 다 맞아야 진짜 SDG 7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요. 이 SDG 7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한쪽 기둥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보편적 접근이고요. 다른 한쪽 기둥은 그 에너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를 많이 줘도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라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같이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엔이 아주 구체적인 5가지 행동 계획, 그러니까 세부 목표를 딱 내놨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막 나열한 게 아니라 구조가 아주 똑똑해요. 보시면 앞에 3개, 그러니까 7.1, 7.2, 7.3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목표예요.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개, 7A랑 7B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바로 국제협력과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결국 뭐겠어요? 돈, 기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거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의 SDG 7 성적표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현실 점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기불을 켜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벗어난 거죠. 특히 인도나 아프리카 쪽에서 정말 눈부신 성과가 있었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림자는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7,500만 명이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그냥 불만 못 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심각합니다. 보세요. 23억 명은 아직도 몸에 해로운 연기를 마셔가면서 밥을 하고 있고요. 아프면 가야 할 병원 있잖아요. 근데 개발도상국 병원 4곳 중 한 곳은 전기가 불안정해서 수술하다가 정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각 나라 정책들은 따로 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에너지 많이 쓰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를 똑같이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에너지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결과는 꽤 긍정적이에요. 2022년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바우처 같은 복지부터 재생에너지 비중, 전기차 보급까지 거의 모든 지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죠.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SDG 7 달성의 진짜 열쇠는 결국 민간 부문, 바로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기업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글은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을 확 줄였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죠.
두 번째, 아예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RE100이라고 하죠. 현대위와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같이 이끌어주고 또 미래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한 구절이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계는 아직 SDG 7 달성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변화에 돈줄 역할을 해야 할 금융계가 아직 충분히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따끔한 지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아주 명확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